네, 7월 30일 목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 비 얘기를 꺼낸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전 충남 지역 비 피해가 정말 심각하죠. 안타깝게도 많은 이재민, 또 인명 피해 또 발생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많은 비가 뿌린다는데 각별히 안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이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피해자 측이 서울시 주도의 진상조사를 거부한 만큼 보다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해질 거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환제가 막 통과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검사 육박 내전, 부장검사 오늘 회원. 다음은 감사원장의 탄핵감 외친 민주당. 마지막 남희석, 김구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자리에는 시청률을 부르는 남자 전민기 해설위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전 해설위원께서 나오셨을 때 시청률이 최고 1%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시청률까지 보고 나서 제가 거만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은 또 일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자, 한동훈 대 정진웅 검사 육박 내전입니다. 자, 그럼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육박전이 벌어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바로 가보시죠. 자,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이었죠. 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서 저기 용인까지 갔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육탄전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 소환 조사하고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현장에서 몸싸움 이거 진짜 좀처럼 보기 힘든 건데 그것도 같은 검사끼리 말이죠. 그렇죠. 야, 이 문제의 장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림이 없습니다. 이건 뭐 어느 방송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이 내놓은 그 입장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볼까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이 정진웅 부장검사 역할을 하고요. 이 또 전 위원께서 한동훈 검사장 역할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자, 먼저 상황 설명부터 보시죠. Round 1.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다는 수사팀의 허락을 얻은 뒤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 부장 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서 저를 넘어지게 한 뒤에 어깨와 팔을 누르며 올라탔습니다. 자,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내용이 삭제될까 봐 제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한 검사장의 손을 뻗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것이죠. 이 정리를 하면요, 손으로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이걸 하다가 한 검사장이 전화를 하려고 비밀번호 이걸 해제를 하고 있었는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야, 이거 뭔가 삭제하려는 것 같다 해서 몸을 날려서 그걸 뺏으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한 검사장은 이 휴대전화 보도록 허락한 게 정 부장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 부장검사가 허락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허락을 해놓고 그걸 또 압수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랬던 걸까요? 그러니까 한 검사장 측의 의견은 본인이 이제 비밀번호 눌러야지 통화할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정 부장검사가 이제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거 다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 아이디 그 얼굴 인식.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압수수색 같은데 가면 촬영을 하긴 할 텐데 말이죠. 자, Round 2.
수사팀에서 당시 상황을 녹화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진웅 부장검사 제외한 수사팀 일부가 제게 사과하는 장면까지 녹화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촬영한 영상에 그 문제가 된 장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두 번째로 상황을 재구성해봤는데 녹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뭐 확인을 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설사 녹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뭐 수사팀 검사라든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이렇게 여러 명이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두고 보면 알지 않을까요? 예. 일단 뭐 보는 눈은 많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쌍방 고소전으로 흐르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측의 이야기 다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Round 3. 압수수색 과정 중에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고소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야, 진짜 이게 지금 앞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말한 이 독직 폭행 이거는 법률 용어잖아요. 네. 예,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했다 뭐 이건데. 맞습니다. 예, 이 사안이 이제 서울 고검에서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뭐 이 두 사람 진짜 뭐랄까요, 압수수색 때문에 싸운 게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없는데 네. 그래서 지금 세간에 나온 얘기가 두 사람 사이 뭐 좀 개인적인 감정이 평소에 안 좋았던 게 사이가 안 있느냐. 좋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좀 인연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나이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5살 더 많은데 아하.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또 한 검사장보다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해서 족보가 좀 꼬인 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 애매한 게 이 대학교는 정 부장검사가 선배고요. 대학은 늦게 들어갔는데 연수원은 또 먼저 간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서울 법대 재학 당시에 사법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이 보통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선 선배인데 어디 직장을 가면 후배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또 소년급제가 낳은 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자, 그래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이 검사들 사이에선 연수원 기수가 우선이다. 아무리 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떠나서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리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정 부장검사 경우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두 사람의 대리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뭐 정 부장검사가 어제 또 입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대요. 하루 만에 퇴원해서 귀가를 퇴원했습니까?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 수액 맞는 사진. 이 사진이 뭐 어제부터 정말 화제가 맞아요. 됐었죠.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빨리 입원할 수 있냐 그러면서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 성모병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음성 판정 받기 전에는 입원실 침대에 못 눕는다는 거죠. 아, 요즘에는 저렇게 응급실 침대에 눕기 전에 예.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장외전으로 좀 번지는 것 예.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 119 응급차를 타고 가면 또 바로 갈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장외전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전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데 오늘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난 처사를 보고 그러면 이게 과연 법치를 다루는 나라의 행위인지 모두가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전 뭐 지금 미래통합당도 부동산이다 행정수도다 해서 뭐 좀 뭐 사정이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예. 여권 반응은 또 어떨까 싶은데 오늘 네.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왔어요. 맞아요. 국회 왔는데 이 인사권자로서 뭐가 됐든 이 검찰을 뭐 사실상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요. 네네. 자,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협의를 해왔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입니다. 뭐 들으신 대로 네. 뭐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그러네요. 어제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네요. 뭐 일단 뭐 이 행사 자체 일정 자체가 당정청 회의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오늘 지금 막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 협회가 추미애 장관한테 공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소설 쓰고 계시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렇죠. 소설 문학을 거짓말로 겸해서 소설가들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저도 기자지만 기자 저한테 제 입장에서 누군가를 막 조롱할 목적으로 기사 쓰고 있네 막 이러면은 솔직히 그럴 저도 수 조금은 있죠. 기분 나쁠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소설가 협회 회원이 1,300여 명이라는데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뭐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짓말쟁이 이렇게 취급했다고 말이죠. 자, 과연 추 장관이 사과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현장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찍은 사연이 있다는데요. 관전 포인트 보시죠. 미담 대조기라더니 점점점. 자,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이죠. 최 감사원장을 향한 여권의 기류가 진짜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맞아요. 예. 예, 자신들이 임명한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데 두 번째 현장 국회로 가보시죠. 뭐 제일 요즘 핫한 국회 법사위입니다. 이분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그렇죠. 법사위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아하. 이제 최 원장이 지난 4월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신문 과정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 제가 어떤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 진위 확인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임면권자인 대통령한테 지금 항명한 거냐,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좀 의사를 직접 물어보겠다 해서 부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어제 나왔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까? 대통령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있고요.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요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석이 제각각이라뇨. 정치적으로 저렇게 편향된 감사원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서들이 한 사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또 한 분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언론사의 논설 주관이다. 이 두 동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동서 한 명이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네.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뭐 정리를 하자면 이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국민의 대다수라고 네. 이 지칭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기 위해서 득표율 41%를 언급한 것뿐이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41%의 대통령 지지율을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팩트 뜻으로 체크. 네,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기름을 부은 것이 얼마 전 퇴직한 이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이 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최 감사원장이 이걸 또 친정부 인사는 안 돼요. 뭐 이렇게 거부를 했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법사위의 그 분위기를 더 달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최 원장은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 또 부인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인데 후속 인사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만 했다는 일단 거죠. 자신은 예.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청와대가 감사위원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저런 네.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임을 강조한 거는 최 원장에 대한 좀 경고장에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앞서 이 법사위 상황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상황이 좀 보시기에 좀 생경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도대체 감사원장을 그럼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예. 예. 야당이 임명하는 것이냐? 음. 예. 아니죠. 청와대가 임명합니다. 네. 예. 임명 브리핑 또 2017년 청문회까지 당시 영상 잠시 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칭찬해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그 성품이나 청렴성 이런 면에서 사실 저로서는 감탄스러운 일화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최 원장을 뭐 네.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또 지켜 세웠고 보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은 정말 좋으시다. 네, 맞아요. 예. 이 청와대는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좀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적이 있다. 최 감사원장. 예, 이 최 원장이 미담까지 설명을 했고요. 문 대통령도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왔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이다. 잘 부탁한다. 이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터운 청와대와 여당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 한순간에 저렇게 집중 포화를 맞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야당에서는 또 뭐 하는 말이 최 감사원장이 또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원전 감사 논란하고 맞물려 가지고 최 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차기 대선에서 보수의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 원장의 동서가 탈원전에 비판적인 보수 유력지의 중견 언론인하고 원자력 연구원의 간부란 점도 좀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감사원장의 항명이냐 아니면 소신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는 앞서 뭐 제가 속보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임대차 관련법 표결에 붙였는데 일단 통과는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는 했는데 예. 그러니까 통합당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방침을 정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법안 처리 문제점 지적하는 반대 토론회는 참여를 하되 했군요. 표결은 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 개정안 같은 경우는 찬성 185대 기권 2 통과가 됐고요. 예. 상가 건물 임대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이 됐는데 찬성 186에 기권 1. 그러니까 개정안이 이르면은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고 즉시 또 시행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부동산 입법을 두고 요 며칠 정말 시끄러웠는데 어제 국토위도 또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이건 국민 행복권을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그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소병훈 의원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면 도둑이다. 형사범이다.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 뭐 소 의원 본인은 당연히 안 그런 거겠죠?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 의원 같은 경우 올해 국회에다 1주택 1상가 그다음에 다수의 또 토지를 재산 신고했는데
보니까 그 경기 광주 아파트하고 전북 군산에 상가가 있고 강원도 인제 임야 등을 포함해서 지금 보니까 29억 375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택만 한 채일 뿐이지 여러 종류의 뭐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택은 한 채다. 하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은요. 남희석 씨와 방송인 남희석 씨와 김구라 씨가 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관전 포인트 보시죠. 배려 없는 자세, 김구라 공개 비판한 남희석입니다. 자, 보신 대로 연예계 소식입니다. 마지막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 다들 아실 겁니다. 남희석 씨가 어제 SNS에 글 하나를 또 올리면서 화제의 중심이 됐죠. 자,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신데 남희석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다가 M본부의 라디오스타 MC 김구라 씨를 언급하면서 김구라 씨의 진행 태도를 지적을 했어요. 진행 태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배려 없는 자세다. 네. 제가 아까 관전 포인트로도 짚어드렸는데 그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 손님 불러놓고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제 등을 돌리거나 인상을 쓴다라면서 이게 김구라 씨 캐릭터긴 한데 이런 건 배려 없는 자세다. 그러면서 어린 게스트들이 나와서 김구라 씨에게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돌린다. 네. 마음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불편하네요. 네. 이게 김구라 씨가 과거에도 이런 류의 논란이 조금 있긴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컨셉이라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 선배인 최양락 씨와 이경규 씨가 또 충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또 이제 표정이 워낙 투명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럴 때 그리고 게스트 말을 끊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 크고 작은 논란은 있었습니다. 네. 그 예명이 구라잖아요. 맞아요. 본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일본어 카라에서 변형된 또 속어인데, 그러니까 예명 자체가 약간 속어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컨셉 자체가 맞아요. 그런 지적도 있고 말이죠. 구설이 잦았죠. 그 김구라 씨가 2009년 5월에 2주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3사 8개 심야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 언어를 심의한 조사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회당 42회에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막말 비속어 가장 많이 쓰는 연예인 1위에 이름을 올리긴 했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군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지적이 있었던 김구라 씨라고 해도 갑자기 남희석 씨는 왜 이런 글을 올린 것일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라디오스타 2007년부터 지금 13년간 그 컨셉을 계속 유지했는데 뜬금이 없다라는 좀 반응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희석 씨를 비판하는. 그렇죠. 그리고 직접 이야기해도 될 말을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좀 아쉽다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사이다 발언이었다. 또 오히려 남희석 씨를 지지하는 발언도 있고 게스트에 따라서 또 미묘하게 바뀌는 그런 태도들에 대한 좀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희석 씨 그 글이 파장이 컸습니다. 결국엔 해당 글을 삭제를 했지만 논란이 계속 잦아들진 않고 이제 번지니까 남희석 씨가 또 입장을 좀 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희석 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 댓글에다가 다시 그 댓글을 달았어요. 삭제해봐야 이미 남은 것도 알았다. 다시 올리기도 가능하다. 이런 답글을 또 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삭제해도 남는 걸 알고 다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내가 지우긴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이게 본인도 의도한 삭제다. 의도한 글 올리기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남희석 씨가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하다. 그런데 2년 이상 고민하고서 올린 글이다. 2년을 고민했다? 예, 사연이 있고 저도 인정한다. 불쾌감. 사연이 있대요? 사연이 있다. 이게 또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불쾌감 느끼게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남희석 씨가 이 김구라 씨를 또 칭찬을 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2017년 2월에 남희석 씨가 한 프로그램 기자 간담회에서 JTBC 썰전, 썰전 진행자였죠. 그렇죠. 김구라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구라 비교해 주는 것 자체가 고맙고 영광이다. 김구라가 왜 인상 쓰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쪽 저쪽 편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아, 썰전이 여야 패널 맞아요. 뭐 이렇게 진보 보수 패널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엔 웃고 또 어느 쪽엔 찡그리고 이러면 또 공정성 그렇죠. 논란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다. 맞아요. 예. 자, 뭐 이제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광이다, 비교 자체가 영광이다,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태도 지적을 이번엔 했단 말이죠. 네네. 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고민한 그 사연, 그게 정말 궁금한데 하지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 사연 저희가 궁금해서 저희 제작진이 남희석 씨 측 관계자랑 접촉을 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봤군요. 예. 네. 자, 이렇게 또 살짝 애매한 남희석 씨 측 입장을 봤는데 김구라 씨 측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김구라 씨 측 관계자하고 제작진들이 또 접촉을 해봤대요. 근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없다. 네, 굵고 짤막하게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입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과거 김구라 씨는 뭐 자신의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태도와 관련해서 직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혹은 이제 예능 프로 하면서 방송이 안 될 걸 전제로 해서 그냥 현장에서 웃기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그게 사고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표정이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굳이 거칠게 얘기를 안 하고 포즈라든지 이런 걸 둬서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얼마든지 의미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여야 간의 어떤 그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얼굴 표정으로. 그러니까 표정이 중요해요. 이렇게 양원보 기자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표정하고 있으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등을 돌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욕이 아니라 표정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들으신 것처럼 김구라 씨 입장이었는데 그나저나 이 개그맨들, 희극인들 사이에서 정말 희극인들 사이에 이 위계 질서가 강하다는 거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김구라 씨가 나이로 보면은 형인데 방송계에서 이제 남희석 씨가 선배입니다. 그렇군요. 아까랑 비슷하죠. 또 족보가 그러네요. 꼬였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방송사는 서열은 확실한데 또 남희석 씨는 K본부, 김구라 씨는 S본부라서 방송사가 다르군요. 그렇죠. 확실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희극인들 사이에서도 또 이런 위계 질서와 관련된 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과거 900회 특집 무슨 개그 콘서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종철 씨가 과거 SNS 통해서 개콘 900회 축하드립니다. 옥동자. 그렇지만 이제 전 900회 맞이 인터뷰 한 번도 안 들어왔다. 900회인지도 몰랐다. 많이 아쉽고 서글픈 생각이 든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고요. 이분은 이명필 씨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명필 씨가 동자 이런 게 하루 이틀이냐? 개콘이랑 아무 상관없는 유재석만 나오고라는 댓글 달면서 유감을 표현했는데 좀 표현 세죠. 유재석만 나오고. 그렇죠. 유재석 선배라고는 안 했나 보죠? 네, 유재석만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거죠. 유재석 씨에 대해서 이름을 부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티즌이 두 사람이 개콘에 출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 표할 수는 있는데 굳이 유재석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냐 이런 좀 비판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요.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보신 대로 지금 대전 비 피해 관련한 검색어가 지금 여러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정림동의 코스모스 아파트가 침수가 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말이죠. 자, 방금 5번째로 지나갔던 스피츠. 개 품종 아닙니까? 맞아요. 지난 25일이었죠. 서울 은평관 골목에서 이제 대형견입니다. 이 로트와일러가 아주 작은 소형견, 이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입막이 없이 산책 중이던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소형견인 스피츠에게 달려들었는데 이 스피츠는 주인 뒤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로트와일러에게 물어 뜯기고 또 맥없이 쓰러져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 견주분 제가 보니까 저 하얀색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웠대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죠. 너무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트와일러 견주한테 개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 청원이 왔다는 거고요. 정말 이제 맹견들, 몸집 큰 개 키우는 견주분들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최근에
꼭 입마개를 해달라 이런 또 방송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이런 얘기 하시다가 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벌써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저희는 짧고 굵게. 알겠습니다. 내일 1%.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